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037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037일차고요. 오늘 의식지도 해설 92페이지예요. 밑에서 아홉, 아홉 번째 줄. 문답부터 다시 읽을게요. 중간에 이렇게 쫙 읽으면서 다시 할게요. 네, 개인이 일생 동안 어떤 수준에서 다른 수준으로 진화하는 일이 흔한가요? 그랬어요. 답. 각 개인이 갑작스러운 긍정적 도약을 이루는 것이 가능하며 심지어 수백 점을 도약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개인이 태어날 때 측정되는 에너지 장이 5점 정도만 증가할 뿐입니다. 태어나서 5점 정도.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은 자신이 타고난 에너지 장의 다양한 변형을 공들여 다듬고 표현하는데 자기 삶의 경험을 활용합니다. 그 너머로 나아가도록 동기부여되어 그걸 해내는 개인은 드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벗어나서 해내는 일은 엄청 드문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드물게 뵐 수 없는 주변에 그런 선생님을 만나게 됐죠. 선택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어떤 진전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의식 성장해야지라고 선택하지 않잖아요. 그럼 아무런 진전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폴레옹과 히틀러에게에서 보았듯이 낮은 수준으로 추락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데 그냥 해. 추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태어난 에너지에서 추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본보기를 보여줬던 게 나폴레옹과 히틀러가 쫙 내려갔잖아요. 400대에서 막. 그래서 더 떨어질 수도 있다. 근데 알면서 그냥 모르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그래서 모르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르고 했을 때 알아차렸을 때는 전에하고 다르게 공부하면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알았을 때.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냥 가잖아요. 근데 알고도 그냥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가 했는데 아는 거예요. 아, 알면서 죄책감이 건드려질 때 안 그런 척 하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이게 업인데 그냥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그게 보이잖아요. 이게 뭐가 보이냐면 이게 그 지금의 현실이 나는 잘한 것 같은데 지금 왜 그럴까? 지금 그 하고 있는 행위 보면은 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끊임없이 각성해야지만 벗어나지, 그렇지 않으면 추락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저는 다음 생도 있다고 믿거든요. 안 믿으면 뭐 있는 그대로 그냥 막 그냥 감정 있는 대로 그냥 막 다 펼쳐버리면 되지만 자꾸 이제 내면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그러니까 2년이 돼서 오기도 했지만 내가 이걸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불러다 놓는 경우도 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편도 마찬가지.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추락하는 경우가 있다. 5도 올라가기 힘든데 떨어지는 거는 그냥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올라가기 힘든데 내려가는 거는 그냥 순식간에 쉬운 것처럼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의식 상태인 거죠. 예, 나는 나의 의식 상태. 내 의식 상태를 잘 관리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판단 착오의 결과로 판단 착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높은 의식 수준에서 추락했던 영적 스승들의 삶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높은 수준에서 추락했던 경우는 그들은 그 수준에서 마주하는 유혹, 그 수준에서 마주하는 유혹이 있어요. 돈, 섹스, 명예. 다른 이들을 지배하는 힘에 대해 경고받지 못했습니다. 내 스스로가 해야 되는데 경고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내가 지배하는 거, 이 지배하는 게 어떤 나를 결국은 신념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신념은 여기서 아직 신념이 해결돼서 마음을 관통해서 보는 분은 아직 한 명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하는 행위가 내 신념대로 가더라. 결국 성공, 돈 관련된 것들을
각성해서 이렇게 다시 바로지 않으면 결국은 신념대로 간다는 걸 또 느끼고 또 느끼는 거예요. 저도 각성하지 않으면 신념대로 또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저는 제가 지나고 나서 알아차리고 그게 이제 계속 알아차려지는 거는 조금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근원적으로는 계속 끊임없이 예, 계속 해결을 해 나가야 되죠. 그래서 의식의 진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카오스 이론의 중요한 기본 원리는 카오스 이론이에요. 초기 조건에 민감한 의존성 법칙. 초기 조건에 의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누군가 미팅을 하면서 의존하려고 하는 거구나. 근데 그 자체도 의존하려고 만들었던 거고 서로 이게 이제 그 자신이 없을 때 의존하는 거죠. 그래서 의존성 법칙, 초기 조건에 의존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는 약간의 차이가 시간이 약간의 의존하려고 했던 그 마음의 약간의 차이가 시간이 흐르면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약간의 의존성 있는 그 차이가 엄청나게 나중에는 차이가 나는 걸 어떻게 나침반상 방위가 1도 벗어난 배는 나침반에서 1도가 벗어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국 항로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에너지 장이 있는데 거기서 떨어져 나가다 보면 저쪽에 가 있으면 1도가 엄청난 차이를 1도의 각도가 저쪽으로 끝으로 가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그랬을 때 다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에이 모르겠다 해서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더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유지되는 거? 오가 올라가기가 힘든 상태가 되는 거죠. 끊임없이 그 두려움, 내 에고, 마음을 벗어나지 않으면 끊임없이 올라갔다가도 100으로 갔다, 올라갔다가도 100으로 갔다가 계속 100의 두려움에서 멈춰져 있어요. 올라간 듯 하다가 또 내려가서 멈춰져 있고. 그래서 이게 벗어날 때까지는 끊임없이 벗어날 때까지 그거는 두려움을 벗어나는 거는 마음을 벗어날 때까지는 끊임없이 각성하지 않은 다음에는 선생님이 안내해 주시는 길 안내 아닌 다음에는 진짜 오가 올라가는 것도 힘들구나라는 거를 이제 느껴요. 예, 그래서 전혀 다른 상태로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 놀래죠. 후회한다는.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죽고 나서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항에서 벗어났을 때, 물 밖으로 나왔을 때, 내가 물에 살았었구나를 알듯이, 내가 여기 에너지 장에 있을 때는 몰라요. 근데 1도가 잘라져가지고 저 끝에 가서는 막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음 생이 이 생을 또 맞이하게 되죠.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맞이하게 되면서 내가 왜 이럴까? 또 이제 하기 싫은 거죠. 내 자신을 발견하기 싫은 거예요. 그 엉뚱한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을 얘기해요. 내 생각이 이러니까, 내가 내 생각대로 하겠다. 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거다라는 거를 계속 내 생각은 나의 신념대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 신념대로 했을 때 지금이 결과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내 믿음대로 했을 때 지금의 결과인데 지금의 결과도 다시 올릴 수 있는 과정이 있는데 지금의 결과를 그 옛날에 했었을 때만 보고 가는 거예요. 옛날에 했었을 때. 잘 됐을 때만 보면 그래, 잘 됐었지만 지금의 믿음대로의 결과가 있잖아요. 그게 결국은 어, 공부하다가 안 하고 다른 걸 해서 돈을 잘 벌어요라고 하지만 결국은 신념대로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거든요. 이게 결국은 돈에 대한 게 아니라 행복해야, 행복한, 행복해야지만 돈도 들어오고 행복하게 돈을 벌어야지 힘들게 돈을 벌어도 그냥 고통스러운 거죠. 돈을 번다고 행복해지는 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경험을 하면서 진짜 그렇구나라는 거를 계속 각성을 하면서
자꾸 세상에 관상하면서 자꾸 내 의식을 똑바로 바르는 게 굉장히 의식 상승하도록 올라가도록 하는 게 좋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에너지 장에 계신 그 성인 이상, 엄청 500 이상에 있는 분 한 분과 낮은 200 이상, 200 이하에 있는 낮은 에너지의 사람들이 100명, 1000명이 모여도 그 높은 의식 한 분이 이 대구광역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평균 수치를 올려주는 거? 그러니까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냥 나를 믿고 내 신념대로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계속 이게 두려움이 아직 남아서 또 건드려지고 하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현상은 다른 곳에 가는 이 현상은 모든 진화의 본질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진화될 때 본질적인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가지 영적 원리를 실행하는 데 전념하는 것조차 때가 되면 결과적으로 심원한 변화를 낳을 수 있습니다. 심원한 변화를 낳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단 하나의 오류나 거짓이 충분히 자주 반복된다면 단 하나의 오류나 거짓이 충분히 자주 반복된다면 그것은 사람이 혹은 기관이나 사회가 경로를 상당히 이탈하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류가 있고 거짓이 되는 것에 자꾸 반복되는 거는 경로를 상당히 이탈하도록 이끄는 것인데 이걸 알고 각성이 돼야죠, 뭐. 그래서 이제 질문이 들어갔던 게 뭐냐면 어떤 수준에서 일생 동안 개인이 어떤 수준에서 다른 수준으로 변화한 일이 흔하냐. 흔하지 않다는 거예요. 떨어질 수도 있고 유지가 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왜 그 신념을 해결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에도 공부하지 않았더라면 남편에 대한 그 마음이 아주 그냥 분노와 막 저 사람을 통한 수치스러움과 그걸 계속 공부하지 않았더라면 그 감정을 고수했더라면 더 얼만큼을 갖고 왔는지 모르지만 더 떨어졌겠죠. 근데 더 떨어졌을 수도 공부를 하지 않으면 더 떨어지는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근데 공부를 하니까 유지하거나 올라가야 되는데 선생님의 그 방향이 알려주시는 방향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따라가지 않으면 계속 나는 내 신념대로 하다 보면 걸려서 넘어져서 떨어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 경험에 그래요. 그랬고요. 94페이지에 의식 수준들. 각각의 이제 의식 수준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있죠. 그 의식 수준에. 의식 수준의 가운데를 구성하는 항목은 수준들 그 자체이다. 수준들은 1에서 1000까지의 의식 측정, 척도에서 해당되는 수치에 따라 구성되며 1은 존재이고 1000은 지구에서 발생한 가장 높은 진실의 수준이다. 측정 수치가 산술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로그적으로 진행하는 수치라는 걸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수치가 되는 게 아니라 로그적으로. 그러니까 20이 10에 20승, 10에 30승 해서 로그로 측정이 되는 거다. 따라서 300 수준이 150보다 2배 큰 것이 아니라는 거야. 300은 150의 2배다가 아니라는 거야. 이는 10의 300제곱미터. 그쵸? 10의 300제곱미터와 10의 150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거야. 150의 차이가 아니다. 그래서 따라서 단 몇 점의 증가라도, 야, 이거 떨어뜨리는 건 진짜 순식간이네요. 그래서 파워의 큰 상승을 나타낸다.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힘의 파워가 확 올라갈 수 있는 분들이 극소수거든요. 그때 전에 했었던 걸 공부를 하다가 오셨기 때문에 팍 올라가는 분을 참 복이 있어서 만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므로 척도를 올라갈 때 힘의 증가 속도는 막대하다. 파워는 막대하다는 거예요. 200 미만의 모든 수준은 200 미만에서의 모든 수준은 위력, 파워에서 나오며 전반적으로 개인적인 삶과 사회적인 삶 모두에 파괴적이다. 개인적인 거와 포스,
포스는 개인적인 삶과 사회적으로 파괴적이라는 거예요. 파괴적으로 하고 있어요. 내 자신의 신념대로 파괴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잘하는 건 줄 알아요. 그런데 공부해서 들어보면 아, 이게 내가 내 신념대로 하고 있구나. 똑바로 다시 바르게 되죠. 내 믿음대로 하는 거는 파괴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거나 사회적인 것이나. 더 떨어뜨린다. 평균 수치를 떨어뜨리죠. 그러나 207을 맞추기 위해서는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과 이게 평균이 맞아 들어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대조적으로 200을 넘는 모든 수준의 힘, 파워의 건설적인 표현들이다. 200 이상으로 넘어가는 건 내 내면을 보는 것이죠. 내 내면을 보지 않는 거예요. 175에 걸려가지고 내면을 보지 않는 거예요. 왜 놀래겠거든요. 마음이 하고 있는 짓을 보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175에서 내가 맞다라는 거를 했을 때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가 세상에서 내 생각을 펼치는 건데 내 생각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펼치는 건데 내가 맞다라는 표현. 그럼 200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거야. 내 내면을 봤을 때 200이 넘어가는 거죠. 긍정적인 파워의 위력이 되는 거는 보는 순간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보는 순간, 알아차리는 순간 스탑이 되고 더 이상 떨어지거나 그렇지 않고 스탑이 되고 더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근데 에고가 마음이 여태까지 했던 행위들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신념대로 내가 역할을 한 거예요. 내가 또 그것을 통해서 나는 더 발전하려고 의식성장하려고 했는데 그 파워의 힘, 내적인 것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보겠다고 결정하는 거, 그래서 질문하고 신념 발표하는 거가 발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200이라는 결정적 수준은 임계 요소 지점이고 200이라는 결정적인 수준이라고 그랬어요. 내면을 보는 거 결정적인 수준이라고 그랬고 위력, 포스죠. 거짓, 포스와 힘, 파워는 진실이고 포스는 거짓이에요. 출근하세요, 벌써? 네. 그래서 전반적 영역을 나누는 지렛대의 받침점이 200의 결정적인 임계 요소가 200이다. 내면을 보느냐, 안 보느냐. 봤지만 안 보는 척 하느냐. 네, 안 보는 척 하면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네, 계속 그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뀌어야죠. 200 이상은 올라가고 싶지 않으세요? 200 이상 올라가야죠. 또 다음 생에 지금 느껴지는 지금 의식이 다음 생을 또 결정한다잖아요. 아유, 그렇게 태어나기 싫더라고요. 저는 자꾸 듣다 보니까 지금이 지금이 아니라 지금은 전에 뿌린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지금 결정이 난다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꾸 바뀌어야 되겠다. 신념에 건들리면 또 떨어졌다가 또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자꾸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수준들 각각은 자체의 현실을 패러다임과 가치를 지니며 자신의 영역 안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을 규정한다. 예를 들어 200 미만의 에너지 장에서는 200 미만에서는 혐오감을 품어요. 네. 그래서 구매자를 속이고 적을 죽이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구매자를 속이고 적을 죽이는 것이 정상적이에요. 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선 주변 사람이 어떻게 되든 신경을 안 써요. 내가 살기 위함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조건 없는 사랑이다, 하지만 내가 신념이 해결되지 않고는 이 에고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강력하게 내가 살아남기 위한 행위야. 저 사람들이 죽든 말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 에고를 위해서. 두려워서. 두려움을 커버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참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참 관상이 잘 되는 일이 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도구가 없다면, 꿈은 큰데 도구가 없다면 이렇게, 이건 어떠냐라고 알아봐라 라고 얘기하시는 이유를 알겠는 거예요. 참 의식성장하기 너무 좋은 환경이죠.
의식 성장하기 너무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의식 성장하기 위해서 돈이라는 거, 성공이라는 것을 잡는 거죠. 제가 매달 1억 받는 게 참 1억 받고 싶어요라고 해서 목표를 정했던 것도 의식 성장하기 위한 것이었더라고요. 의식 성장하기 위한 거. 그 돈이 다가 아니라 뭔가 성장하고 싶었던 거.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의식이 바뀌어야 됐던 것이죠. 바뀌어야지 되는 거지. 그게 그냥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서 참 이 수업을 만난 것에 참 감사하죠. 정말이지 하위 문화에서는 당신이 보복성 살인을 해내지 못한다면, 보복하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진다. 그러니까 보복성으로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행위를 하지 않으면 내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200 이하는. 그렇죠? 그래서 하지만 200 이상의 에너지장에서는 내면을 보고 내가 용기를 내고 내면에서 보고 그 에너지장에서는 그랬을 때는 뭐예요? 그러한 행위가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는다. 어떤 행위가 떠오르지도 않아요? 보복성에 대해서 떠오르지도 않는다. 결국은 저 사람을 복수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 그게 엄마를 복수하고 싶은 거고, 엄마를 복수한다.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복수하고 있는 거. 나를 나한테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보게 돼요. 그래서 이성 400대 영역에서 사랑과 기도 혹은 다른 영역 실상이 논리로 증명될 수는 없지만 사랑 500대의 영역에서는 그러한 것들의 진실은 의심의 여지 없이 주관적으로 잘 이해된다. 뭔가 논리적이진 않지만 사랑으로 있을 때는 그런 게 뭐예요? 주관적으로 뭔가는 모르게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네. 드디어 에너지 수치 20, 수치심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네. 수치심의 수준은 위태롭게도 죽음과 아주 가깝다. 수치심에서부터 의도적 자살로 죽음이 선택될 수 있고 혹은 좀 더 미묘하게 생명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수동적으로 자살하는 죽음이 선택될 수도 있다. 수동적으로. 그래서 근데 굉장히 제일 안 좋은 거라 그랬죠. 드라마를 뭔가 이행하려고 나왔는데 내가 자살을 한다 그랬을 때 저도 80알을 근데 제가 자살하려고 제가 전에 너무 웃겼던 공부한 지 그때 대구에 오셨을 거예요. 저기 디아크 갔을 때 끝나고 나서 위에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같이 차 한잔 한다고 이제 디아크 위에 가서 그때 이제 사무실 없을 때 그래서 차 한잔 하면서 여쭤봤죠. 저는 자살하려고 80알을 먹었는데 저는 왜 안 죽었죠? 그랬더니 사장님 죽을 생각이 없었잖아 하시더라고요. 아, 맞네. 가만 보니까 맞는 거예요. 죽을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라 저 사람을 복수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했던 거죠. 저 사람을 복수해 주려고. 그게 이제 나한테 복수하는 건데 그때는 몰라가지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야, 그때 내가 죽을 생각이 아니라 그냥 겁주려고 했었구나. 그런데 그러다가 겁주려고 하다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복이 많아가지고 복이 있어서 안 죽은 거예요. 아유,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살을 한다고 그냥 완전히 뭔가 저 사람한테 복수하고 싶은 마음으로 해서 놀래주려고 했다가 내가 죽었다가는 내가 에너지가 진짜 자살하는 행위가 에너지가 있잖아요. 확 떨어진다. 평균 가져온 수치보다 엄청 떨어진다는 거예요. 떨어졌는데 전에 돌아가신 분이 계시죠.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같은 이런 분들은 자기가 진짜 자기 삶이 힘들어서 그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본인으로부터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피해를 갖는 심적인 고통과 여러 가지 어떤 그 고통을 받는 것 때문에 당신 하나가 사라짐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무마되는 그런. 그래서 자살을 선택을 하신 거죠.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돌아가시고 나서 의식이 높아지는 경우. 돌아가시고 나서 의식이 더 높아지셨다 하더라고요. 안타깝죠. 그래서 피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해, 그러니까
죽음이 선택될 수도 있고, 수동적으로 자살하는 죽음이 선택할 수도 있고, 피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해 죽음이 흔하다. 피할 수 없는 죽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체면을 잃고, 체면을 잃고 의심받으며 하찮은 사람처럼 느껴지는 고통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하찮은 사람처럼 느껴지는 고통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수치심을 수시로 가끔씩 이렇게 느끼죠. 저도 느껴요. 아, 내가 한 게 이거밖에 안 됐구나라는 수치심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어떤 한 부분을 봤을 때, 아, 내가 이것밖에 안 됐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을 때는 에너지가 탁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수치심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눈에 띄지 않길 바라면서, 눈에 띄지 않길 바라면서 고개를 숙이고 슬며시 사라진다. 눈에 띄기 싫은 거예요.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고, 수치심은 전통적으로 추방을 동반하는 거죠. 내가 내 스스로 추방되려고 스스로 살살살살살살 그 에너지장에서 밖으로 막 나가요. 밖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유래한 원시적 사회에서는 추방이 죽음과 동등하다. 추방돼서 나가는 게 내 스스로가 하는 거잖아요. 그게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인 학대와 같은 수치심으로 이어지는 어린 시절의 경험은 어린 시절의 성적인 학대를 받은 경우가 있어요. 그 치료로 어린 시절의 경험은 치료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 화요일 날에는 선생님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셨던 거에 대한 걸 얘기를 풀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종종 평생 삐뚤어진 성격을 갖게 한다. 그런 수치심 때문에 내가 나를 보기 싫어서 계속 삐뚤어진 성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드가 밝혔듯 수치심은 신경증을 만들어낸다. 수치심은 감정적, 심리적 건강에 파괴적이고 낮은 자존심의 결과로 육체적인 질병에 잘 걸리게 한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질병에도 자꾸 아프게 하는 거는 뭔가 수치심을 느낄 때, 그러니까 성적인 게 제일 몸으로 오는 수치심이라고 하지만 내가 몸으로 오는 그 수치심도 그래서 몸으로 낮은 자존감 때문에 몸에 육체적으로 질병을 걸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것이 아니다. 그걸 통해서 의식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심에 기반한 인격은 부끄러워하고 고립되며 내성적이다. 그러니까 자꾸 고립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혼자서 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고립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이고, 공부해야 되고요. 공부를 끝까지 놓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20으로 태어나면 어떡해요.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각성하고 공부하면서 계속 그 내가 느끼는 그 수치를 가지고 그 환경에 또 태어나잖아요. 그 또 복은 있어서 복을 많이 쌓았어. 복은 있지만 또 수치심을 경험하는 걸 또 해요. 그래서 아는 거. 내가 각성하고 각성하는 순간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이 이 공부를 하면서 계속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지금 어떤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거예요. 네, 재밌네요. 네, 수치심 또 내일 또 나가고요. 내일 6시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가 느껴지는 거 200으로, 200 이상 내적인 걸 볼 수 있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요.